근력이 약한 노년층은 길을 걷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계단이나 경사로가 특히 문제입니다. 계단 내려올 때 그게 가장 힘들어요.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절 같은 게 많이 달아졌죠. 서울시 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년층 중 23%가 계단 10개를 한 번에 오르는 게 어렵다고 답했는데 신체적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도 22%에 달했습니다. 노년층의 이런 고민을 최근엔 로봇이 덜어주고 있습니다. 바지를 입듯이 착용하는 이 로봇은 센서가 달린 모터로 보행을 돕습니다. 걸음 속도를 자동으로 감지해 고관절을 당기거나 밀어주며 근력이 약한 노년층의 보행 부담을 덜어줍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갈 때 쓸 수 있는 그 기능을 도움받으면은 다른 때보다 한 3분의 1 정도 힘만 들이고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주 동안 로봇을 착용했더니 보행 속도와 고관절 근력이 10에서 20%가량 개선됐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이 제품을 차고 평지를 걸었을 때 한 20% 정도 대사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어요. 노년층의 수요가 늘면서 세계 웨어러블 로봇 시장은 재작년 74억 달러에서 내년 144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병원에 자주 가기 힘든 노년층을 위해 간단한 건강검진을 집에서 할 수 있는 기술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변기에 검사 키트를 설치하고 평소와 같이 소변을 보면 휴대전화와 연결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포도당 등 5개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 지표를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건강 생활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식생활에 대한 가이드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고령층의 자유로운 이동을 도와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첨단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성남시의 이 사회복지관에선 어르신들이 가정용 로봇을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AI 비서 기능이 있는 로봇입니다. 말벗이 되기도 하고 네, 내가 무릎이 안 좋은데요. 좋은 운동 좀 가르쳐 주세요.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를 추천해요. 무릎에 부담이 적어요. 고민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딸이 전화를 안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 바쁠 수도 있어요. 조금 후에 다시 전화해 보세요. 이런 로봇은 노년에 홀로 살더라도 정서적 만족감은 물론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는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가 마음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마음부터 건강해진 것 같아. 많이 내가 하니까 좀 나도 부드러워졌고 많이 보급해주면 좋죠. 최근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늙어가기는 노년의 삶과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87%는 건강이 유지되는 한 살던 지역, 살던 집에서 머물고 싶어 했고 절반 가까이는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니라 내 집에서 생활하며 적절한 도움을 받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안정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정리할 수 있는 건 그런 기회도 갖게 되는 거지. 남의 손에 있다가 가버리면 가족도 자식들도 다 고생이지 뭐.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는 시니어 케어 로봇은 홀로 지내던 노인이 갑자기 쓰러진 비상 상황을 감지해냅니다. 낙상이 감지되었습니다. 보호자에게 곧바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AI 기술을 주거 공간에 접목한 스마트홈 기술은 전화기가 아닌 가전제품에도 화상통화 기능을 도입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아빠 왜 전화를 안 받아? 아까 거실에서 책 보고 있었지. 폰은 충전 중이라 몰랐네. 일정 시간 동안 부모님의 냉장고, 정수기 등 가전제품 사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상징후로 판단해서 자녀의 휴대폰으로 알람을 보내고 익숙한 환경에서 늙어가는 게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많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스마트홈 등 첨단 기술은 건강과 존엄성을 지키며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돕는 도구로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있습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75살 진상희 씨는 1년 전부터 매주 한두 차례 학습지 선생님을 만납니다. 요거랑 같은 게 어디 있을까요? 네, 맞아요. 잘 찾으셨어요.
3, 40대 때 어린 자녀들에게 붙여줬던 그 선생님을 성인이 된 자녀의 권유로 다시 찾은 겁니다. 과목명은 수학 영어가 아닌 브레인 트레이닝, 치매 예방을 위한 두뇌 활동 교육입니다. 잘하셨어요. 간간히 이제 실수하는 게 보였나 봐. 출입문 있죠. 네. 가끔 이게 헷갈리더라고. 몇 번 해도 안 되는 때가 있더라고. 시작. 앞으로 쭉. 그렇죠. 이 학습지 업체의 고객에 노인이 포함된 건 채 2년이 안 됩니다. 운동 프로그램부터 학습지까지 서비스도 다양해지면서 노인 회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시작. 하나, 둘, 셋. 노화에 따른 근육의 기능 변화, 이른바 노쇠 정도를 측정해주는 이 기기는 카이스트 출신 박사들과 노년내과 의사가 의기투합한 한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했습니다. 젊을 때와 달리 같은 나이대라도 천차만별인 노인의 운동 능력을 보다 손쉽게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그에 맞는 운동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겁니다. 74살인데 신체 나이는 64살. 그리고 어머니는 전국 300여 개 복지관, 의료기관을 넘어 이제는 해외 진출까지 진행 중입니다. 노인들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노인들이 있고 그 노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가 관심사가 되면서 이러한 저희 같은 기술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노인을 위한 기술, 에이지테크를 중심으로 5년 뒤 국내 시니어 산업은 270조 규모로 커질 걸로 전망됩니다. 건강하고 기술 수용성이 높은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 비교적 여유 있는 자산을 가진 중산층 시니어의 등장으로 산업의 성장 속도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매년 23%씩 성장하는 글로벌 시장까지 감안하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양한 수요에 기반한 그 연구 개발 그리고 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모두 생태계로 만들어진다면 시니어 산업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노인 세대 부양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초고령 사회의 위기를 새 산업, 새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